캘리그라피는 나를 찾는 멋진 예술입니다. 오롯이 혼자서 창조할 수 있는 예술적 수단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표현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 나는 가까워지고 싶거든 입니다.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컨셉 잡기, 컨셉에 맞는 선 만들기, 글자로 조합하기.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의 외형적 특징을 잡아보고 컨셉을 분명히 메모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먼저 표현해 본 뒤 글자들의 낮자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생각해보며 조화롭게 그려나가면 됩니다. 캘리그라피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을 선에 담아 그려나가며 글자로 조합하는 선의 예술입니다. 단순히 내 손글씨 쓰기 활동으로만 인지하신다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글씨를 쓴다는 개념은 버리시고 그려나간다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표현해 볼 글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먼저 컨셉을 메모하는 단계는 창작의 가장 영순위이니 반드시 메모를 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구분해서 연습할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컨셉 잡기, 글자의 덩어리와 강조, 글자 배열, 조형성, 여백 활용입니다. 컨셉은 미리 잡아놨으니 첫 번째 단계인 글자들을 덩어리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캘리그라피에서는 띄어쓰기를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글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에 비해 하나의 묶음으로 전달 시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방법은 글자들의 자간과 행간을 없애주되 끼워 맞춰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는 자간처럼 행간에 끼워 맞출 공간을 파악해두고 천천히 끼워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글자마다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여 한 줄마다 리듬감을 표현해주세요. 평소 글씨 쓰듯 높이가 똑같은 글자들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지루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트에 쓰듯 밑줄에 맞추지 마시고 글자들을 위아래 반비례 법칙을 이용해 한 가운데 끼워 맞춰주세요. 그래야 두 번째 행부터도 끼워 맞출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평소 글씨 쓰듯 높이가 똑같은 글자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지루해지기 때문이죠. 행간도 첫 번째, 두 번째 행간의 공간이 끼워진 만큼 세 번째 줄도 끼워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분 연습은 앞에 덩어리화를 유지하며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나 문장을 선택하여 크기를 키워주세요. 이 방법을 적용하면 리듬감이 생겨나 훨씬 눈에 잘 띄는 주목성이 생겨나게 되죠. 앞서 비슷한 크기들로 배열된 글자들보다 훨씬 눈에 띄죠. 세 번째 단계인 글자 배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문장 배열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을 한층 더 끌어낼 수 있죠. 우리가 좌측 정렬에만 익숙해서 글자들을 윗줄 첫 번째 글자에 맞춰 좌측 정렬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캘리그라피 작품에서는 좌측 정렬은 특정한 컨셉이 아니고서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양한 글자 배열들을 통해 독창성을 표현해내죠. 제가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배열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죠. 먼저 중앙정렬의 방법은 좌우 대칭의 반비례 법칙을 이용하여 표현해 나가면 됩니다. 첫 줄을 완성하고 나서 두 번째 줄의 덩어리를 윗줄의 좌우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맞춰가며 그려나가시면 되죠. 예시를 보면 두 번째 줄은 첫 줄보다 강조하기 위해 덩어리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전체 덩어리로 표현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윗줄의 첫 번째 글자보다 벗어난 만큼 우측도 동일하게 배열해 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은 가장 작은 덩어리니 반대로 첫 줄의 첫 글자보다 더 안쪽에서 시작한 만큼 우측에도 동일한 대칭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항상 캘리그라피는 덩어리로 생각해서 그려나갈 공간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하죠. 두 번째 배열 방법은 계단식 정렬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한 낮자나 글자를 키워 아랫줄에 끼워 맞출 공간을 만들어내어 글자들을 끼워 나가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행간의 공간들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강조할 키워드나 문장 덩어리의 크기가 동일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강조하려 했던 키워드나 문장의 덩어리를 잘 고려하여 끼워 맞추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형성을 통해 좀 더 개성 있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살려보세요.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컨셉이 더욱 두드러지도록 글귀 주변이나 특정한 글자에 의미와 부합되는 일러스트나 추상적인 드로잉 등을 적용해 보세요. 물론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요소는 아니니 필요하거나 원할 시에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캘리그라피의 묘미인 조형성을 살려보신다면 개성 있고 감성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백입니다. 아무리 잘 그려진 작품이어도 여백을 활용하지 못하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앞서 만들었던 작품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린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욕심이 많은 관계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애정을 주지 않아도 상대방과 가까워지기가 매우 어렵죠. 모든 관계가 그렇듯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캔버스에서도 적당한 여백을 살려주세요. 대략적인 기준은 작품의 전체 덩어리가 캔버스 공간의 약 3분의 2 내외의 정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시안들을 그려볼 테니 여러분도 시안들을 참고하여 따라 그리셔도 되고 응용하여 창작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마음껏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 때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과 환경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창작하기 좋은 시간, 그리고 집이나 카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힐링할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우리들의 모든 관계는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면 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나의 신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의 기준을 알 수 없듯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이 나를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관계들은 늘 그랬듯 항상 좋을 수도 없는 게 관계이죠.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면 불안, 걱정, 미움,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되며 나의 몸이 병들게 되죠. 그렇다고 관계를 끊고 혼자 고립하게 되면 결국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인해 더더욱 힘들게 되죠. 사실 나는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죠.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와의 관계가 먼저 좋아져야 합니다.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사랑해줘야 비로소 좋은 관계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 첫 발을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 오직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관계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긍정의 기운들이 여러분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싶거든 나를 사랑하세요. 가까워지고 싶거든 모든 관계를 사랑하세요. 가까워지고 싶거든 어둠을 부정하지 말고 나에게 내리쬐는 환한 빛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행동하세요. 우린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